네,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해에 단식했을 때, 건 한 달 동안 단식했지요. 단식했을 때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입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우리는 또 그때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이제 총선 국면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 나섰는데 1월 2일에 괴한으로부터 살인 미수였죠. 테러를 당해가지고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당히 일어섰고요. 무수한 언론과 또 여당의 마타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고 총선 압승이라는 이런 기대와 성원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이런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 덕 많이 봤어요. 그게 덕이라고 하면 좀 너무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표현이 좀 과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렇죠. 지나치게 과도하게 억압받고 탄압받는 어떤 이재명 대표의 실상이 많은 분들에게 공분과 함께 공감을 자아냈던 것이죠. 야, 정말 민주주의가 위태롭구나. 저렇게 백주대낮에 제1야당 정도가 아니라 제1당 대표가 백색 테러를 당하고, 야, 이거 진짜 그대로 우리가 아무 문제의식 없이 지켜볼 수만은 없겠다라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들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잠시 또 입원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권혁기 실장이 오늘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했는데요. 어떤 병인가 물었을 때 구체적인 병명은 밝힐 수 없지만 치료를 받으면 정상 활동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증상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 그 테러, 피습에 따른 영향이었는지 1월 2일에 이와 무관하다. 네. 그렇다면 당대표 대행은 누가 하는가? 정청래 최고위원이 사회권을 대행하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는 이 대표가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열리지 않을 예정이며 당무 보고도 받지 않을 예정이다. 권혁기 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하는가? 그렇다. 입원해서 치료한다. 입원 병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보도가 서울대병원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일단 내일은 이재명 대표가 정상 출근한다고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5월 8일. 네. 제가 아는 걸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치료를 받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연초에 1월 2일에 테러를 당한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연초에 테러를 당했을 때 발견한 병입니다. 네. 그런데 권혁기 실장 말대로 치료받으면 나을 것입니다. 불친한치 아니에요. 예. 근데 말이죠. 위험했습니다. 제가 종교인으로서 그 테러 때 칼이 1mm만 더 들어갔어도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텐데 그 직전에 칼을 멈추게 하셨잖아요. 제가 믿는 신께서.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동의 안 하셔도 저는 이게 신의 섭리 아니고서는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치료받는 와중에 그 병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게끔 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치료받으면 나을 것입니다. 치료받으면 나을 것입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의료진도 아니고 하는 게 대단히 제한적이지만 마음의 병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의 병. 왜 마음의 병이 생기는지를 여러분들은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이재명 대표를 우리 사회가 악마화했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이분이 뭘 잘못했는데? 전과 사범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범도 대부분 다 시민운동하다가 발생한 일이었어요. 치사하게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비리를 저질러서.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공익적 활동을 하려다가 발생한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사범이라고 온 사방 각지에서 이 대표를 매도했습니다. 과도한 매도고 부당한 매도인 것입니다. 제가 쓴 책 마이너리티 이재명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2000년대에 이재명 당시 변호사 시민운동가 이분이 성남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근데 당시는 집권 여당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새천년 민주당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근데 국민의 정부의 그 핵심 인사들, 특히 정권 실세들, 이들이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에 연루가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권에게 위기가 닥치기도 했는데요. 그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야, 너 혼자 잘난 척하다가 우리 김대중 정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었어. 야, 네가 우리 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동지로부터 비난받는 거는 또 상대편이 나를 욕하는 것도 사실 좀 듣기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동지가 막 비난을 하고 매도를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 이재명 대표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겼어요.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겼어요. 게다가 또 여기에 김혜경 여사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당신 잘했어.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이었어. 손해보더라도 이 정의의 관점에서 이거 타협하면 안 돼. 라면서 계속 힘과 용기를 북돋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김혜경 여사가 없다면 참 담담한 시간을 살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그걸 폭로함으로써 거의 그 같은 진영에서 코너에 몰렸던 많이 외로웠던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1년이 지나서 MBTI 검사를 했습니다. MBTI 검사. MB와 무관하죠. MBTI 검사를 했는데 근데 이 검사를 같이 받았던 의사 한 분이 이재명 대표를 끌어안고는 막 우는 거예요. 같이 MBTI 검사를 받았던 의사 한 분이 그 결과를 보고 이재명 대표를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물어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러면서 당신은 겉으로 볼 때는 강단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어서 뭐 이 정도 비난이나 공격은 가뿐하게 이기는 그런 성격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보니까 MBTI 검사를 하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소심함, 내 성적 여기에 엄청나게 쏠려 있다는 거예요. 내면은 이러한데 남들이 비난하고 상처를 줄 때 그 촉촉 가슴에 박혔을 텐데 이걸 어떻게 견디었느냐. 미안하다. 이러면서 막 그 의사 선생님이 이재명 대표를 붙잡고 울더라는 거예요. 저 인간은 원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용기가 많아서 웬만한 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예요. 인간 어느 누구에게나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걸 이겨낼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다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재명 대표 아니 그 단단하고 강하게 자라기엔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상을 살아왔잖아요. 소년공으로 살아왔고 물론 그런 거친 시간과 거친 환경을 거쳐서 오늘의 웬만한 그런 고통에도 내공 있게 이거를 인내하고 돌파했던 이재명이라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 그 속상함 다 삼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마 그의 그 어떤 가슴을 펼칠 수 있다면 온갖 스크래치가 다 났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 이걸 분쇄해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뿐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부당하게 악마화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판의 범도라는 것이 있는데 또 금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넘어서지 말라고 제동을 걸어야 돼요. 제2, 제3의 이재명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는 대충 사정을 압니다. 사연을 알아요. 그래서 아마 이동영 사장이 이 대표가 연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이재명 대표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도 알고 있지만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 이재명 아닌 다른 사람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대표 아니고서는 이 민주당을 이끌고 나갈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대표가 어렵고 힘들지만 민주당 이 깃발을 들고 계속 전진해 나가셔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 그런 입장을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표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이게 악마화를 이기는 가장 좋은 해법이고요. 대책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악마화될 여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쭉 봤는데 이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철학을 정치에서 펼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악마화하는 자는 현재의 어떤 이런 기득권 구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절대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 슬픈 사람들 편이 아닌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그 당선 그 자체로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께서 본인을 막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정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혁명에 준하는 상황이 되는구나. 그게 싫은 사람들이 나를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그 씹새끼들이 이 대표를 알았다고 이 대표를 욕하고 흠집냅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대표를 향해서 몹쓸 짓을 하는 겁니다. 그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죠. 예,
다시는 뭐 공공의 무대에 설 수 없게끔 우리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고 또 질타도 해야 되고 대동세상에 대한 꿈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악마화를 막는데 우리가 뜻을 모을 수 있다면 그 세상을 큰 어려움 없이 큰 난관 없이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아시고 이 대표가 한번 흠집 당하면 이 대표에게 성원과 지지와 응원의 뜻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상처받은 마음이 또 아무렇지지 않겠어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인 것 같습니다.